HD 현대를 자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HD 현대는 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뭐 기본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당연히 HD 현대가 KDX 사업을 가져가야 된다. 현대중공업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본 설계를 수행했던 업체가 상수 설계 한 건조를 안 한 적은 없었는데, 사실은 HJ중공업이 자체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5호정에서 8호정을 건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HJ중공업의 특수선 설계팀에 근무하는 조승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HJ중공업이 한진중공업으로 조금 더 이름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현재까지 어떤 행보를 걸어오셨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HJ중공업은 37년도에 국내 최초 철강 조선사로 이제 대한조선공사라는 회사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72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함정인 학생호라는 함정을 처음으로 인도를 한 걸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국내 최초 방위산업체가 시작이 됐고요. 1호 방위산업체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더 앞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컨셉으로 좀 구성하셨는지 부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해군에서 가장 크기도 하고 이제 상륙작전의 기함 역할을 하는 독도함과 독도함에 탑재돼서 운용되는 이제 고속 상륙정을 전진 배치를 일단 했고, 독도함은 2002년부터 건조를 시작을 했고요. 2005년도에 진수를 하고 2007년도에 해군에 취역을 하게 된 배입니다. 고속 상륙정이 두 척이 이제 같이 운용을 하게 되었거든요. 동시에 건조를 했고, 이제 함정이 독도함 한 척만 있었다 보니까 2014년에 이제 마라도함을 계약을 해서 건조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독도함에서 마라도함으로 가면서 약간 개선 설계가 이루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 그 마라도함은 독도함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수직 이착륙기나 이렇게 헬기를 운용하는 함정이다 보니까 비행 통제 지휘소 부분을 조금 더 개량해서 개선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근접 무기 방어 체계라고 그 체계가 있는데, 실제로 마라도 같은 경우는 저 한미부 끝단, 좌연 끝단에 보면 구조물을 추가로 형성을 해서 이제 근접 체계를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금 개선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독도함을 성능 개량하는 사업을 저희가 또 수주를 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HJ중공업이 워낙 다양한 함정들을 거의 1000여 척 가까이 건조를 했기 때문에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성능 개량 사업은 저희 HJ중공업이 현재까지는 일단 다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위사업청을 주도로 이제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있거든요. 지금 최신의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조금 더 성능 개량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 HJ중공업 하면 상륙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고속 상륙정 같은 경우에는 육지 위에서나 해상에서도 바로 기동이 가능할 수 있는, 흔히 호버크래프트라고 부르는 공기 부양을 상태로 이제 다니는 고속정이고요. 길이는 약 28m, 폭은 약 15m 정도 되고, K1급 전차를 한 대 싣고 상륙군을 24명까지, 만약에 전차가 없을 때에는 상륙군을 150명까지 나를 수 있는 그런 상륙정이 되겠습니다. 150명을 수송할 때는 요 중간에 PTM이라고 해서 그 인원 수송 모듈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안에 태워서 이제 이송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해군에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인 거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를 하는 거고 추정을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함정이랑 설계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고속 상륙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 밑에 스커트라고 하는 부분의 설계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강도라든지 재질 측면도 어느 정도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고, 적재 중량에 따라서 변형도 어느 정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특히 고속 상륙정 같은 경우에는 해안에 직접 진입을 해서 앞쪽 뒤쪽에 램프를 통해 가지고 전차나 인원들을 수송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일반 함정들과는 달리 램프가 각각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HJ중공업이 이 자체 기술을 가지게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이라고 할까요?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제 대한민국에는 이런 공급 확률증이 없었고 미국의 LCAC라는 쉽게 말하면 선도함 모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배의 어떤 재원이나 그 성능들을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기술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세분화했던 그런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함정 같은 경우에는 해군이나 뭐 전차를 쓰기 때문에 해병대까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각 군의 그런 요구도가 다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얻는 또 노하우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HE가 이 LSF 같은 경우에는 1호정부터 4호정까지는 이미 건조해서 인도를 마쳤고, 지금 현재 5호정에서 8호정을 건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고속정 시뮬레이터라고 하죠. 관련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거는 실제로 저희가 약 한 17개월, 18개월간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 이미 완료된 사업이고요. 이게 LSF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함정이라 하기에는 거의 항공기에 가깝습니다. 물에 떠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군함의 특성보다는 항공기의 특성을 많이 따라갑니다. 실제로 조종석에 가보시면은 마치 전투기 조종석 같은 느낌. 그런 구조가 좀 돼 있어서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카이와 함께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속정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유도탄 고속함이라는 건 약간 좀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무장이 엄청 날 것 같거든요. 무장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이제 함수 쪽이랑 한미 쪽에 각각 76mm건, 그다음에 40mm건이 탑재가 되어 있고 대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도 로켓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PKG 1번함, 윤영하함이라고 합니다. 윤영하함을 저희 한진중공업 시절에 설계를 마쳐서 성공적으로 인도까지 마쳤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K조선인 예전에 STX 조선해양과 나눠서 총 18척의 배를 건조를 했고요. 독도함과 비슷한 상황인데 인도된 지가 좀 되다 보니 이 PKG 사업도 지금 성능 개량을 또 착수를 했고요. 이 배도 이제 무장 체계나 탐지 체계 등을 조금 더 성능 개량해서 최신화된 장비를 조금 녹일 예정입니다. 신형 고속정도 지금 수주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고속정은 배치원 사업이 총 16척인데 16척을 전량 다 저희가 건조를 해서 인도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배치2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12번함까지 일단 계약을 마친 상태고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타사에서 유무인 체계 그 지휘 통제함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HJ중공업은 그쪽 면에서 조금 욕심이 있지 않나? 어쨌든 이제 무인화가 이제 요즘에 화두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개념은 아직은 없지만 뭐 함정이 됐던 아니면 이제 지금 실제 운용하는 함정 중에 무인화를 접목해야 되는 그런 뭐 성능 개량 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 HJ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조선소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체계 종합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각종 체계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할 것인가가 어찌 보면 조선소의 역량이기도 하거든요. 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무사히 또 진수를 또 염원하는 마음도 있으실 테고 자신감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의 HJ중공업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해군 방위산업체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의 종류의 함정들을 건조하고 인도하고 성능 개량까지 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큰 역할을 했던 게 저희 HJ중공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함정을 운용하시는 분들도 지나가시면서 함정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저는 HJ중공업의 기술력과 건조력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도입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망설임보다는 적극적인 도전과 해외 수출 함정까지도 조금 HJ중공업이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맡은 바 열심히 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설계자로서의 차장님의 말씀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나 통합관을 운영합니다. 함정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오션이 플랫폼을 이제 설계 건조하고 잠수함의 자망 심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에어로스페이스의 리튬이온 에너지 저장 장치를 더해서 전투 체계의 절대 강자인 시스템의 무인 체계를 탑재한다. 저희의 개발 역량과 미래 비전을 고객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라는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KDDX 개념 설계를 하나오션에서 2012년에 수주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그 사이에 KDDX에 적용될 각종 첨단 기술에 관련돼 있는 연구 용역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했고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를 진행해서 현재 이런 구축하는 모습이 갖춰져 있습니다. HD 현대를 자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HD 현대는 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뭐 기본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당연히 HD 현대가 KDX 사업을 가져가야 된다. 현대중공업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본 설계를 수행했던 업체가 상수 설계 항건조를 안 한 적은 없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그 업체가 어떤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 뭐 또 했던 일이지 뭐 그거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정부 측 그러니까 분과위나 이런 데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유보된 결과가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 같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 시각이 사이에 많아요. 새로운 신기술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신기술들을 조금 더 접목시켜서 저희가 식별한 기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 식별한 신기술을 KDDX의 상세 설계 함건조 또는 한 12, 13개월 정도의 개선 설계 기간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때 관련 기술을 여기에 쏟아부어서 훨씬 더 첨단 기술이 가미된 그런 구축함을 내세우겠다. 만약에 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경쟁 계약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할 생각입니다. 일단 근데 하나오션의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 윌리 쉬라호 MRO 사업을 수주하고 필리 조선소도 인수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들이 또 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MRO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 해군 같은 경우는 본토 외에도 여러 국가에 각 기지를 두고 있고 미군들이 파견돼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에 쓰는 탄약을 운반하는 탄약 운반선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반선이 이제 노후하다 보니까 이제 정비 주기가 도래했고 그 정비 주기에 맞춰서 이제 최선의 정비를 하려면 어디가 좋겠느냐라는 이제 선정 작업을 거친 후에 저희 하나오션이 선정이 됐죠. 그래서 월리시라라는 탄약 운반선은 정비를 다 마치고 다시 미 해군으로 인도를 했고 현재는 유코남이라는 그것도 일종의 탄약 운반선인데요. 그걸 현재 정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 군수 지원함을 MRO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함정을 신조하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정비 업무부터 그들에게 기술력으로 신뢰를 쌓고 전투함 시장까지 진출을 해보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미 해군에서 어떤 뭐 좋은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받으셨나요? 실제로 미 해군에서 정비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 저희가 찾아내서 그것까지 다 정비를 하고 정비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좋은 소식이네요. 먼저 한번 부스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붙어 있거든요.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저희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8200톤급 미래형 구축함입니다. 외형을 보시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스텔스 디자인이 엄청나게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장은 한 180m 정도 되고 만재 배수량은 8200톤, 최고 속력은 29노트 정도. 기존의 구축함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미션 베이라고 해서 무인 체계 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배치를 해가지고요. 다수 다종의 무인 전력을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이저건입니다. 이게 이제 전전기 추진 체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출력 전기를 활용해가지고 레이저건으로 대공 세력 방어가 가능하고요. 파드 추진기라고요. 360도 전방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파드 추진기를 사용하게 되면 수중 방사 소음이 굉장히 낮아지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형을 보시면 역경사형 함수 선형이라고 해서 이런 선형을 가지게 되면 해상에서 기동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항 성능이 좋아지고 스텔스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동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해상 기동력이 좋아지는 거긴 한데 보시다시피 갑판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승조원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 공간 확보 측면에서는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미래형 구축함 같은 경우는 많은 승조원이 타지 않을 거거든요. 저희는 8,200톤급 구축함이지만 승조원을 8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구축함은 유무인 전력을 다 같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전투용 USV입니다.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 선체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2.75인치 유도 로켓이고요. 20mm RCWS라고 해서 이제 근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요 유도탄 같은 경우는 사거리를 8km까지 커버할 수 있고, 요거는 3km까지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인 전투 능력을 보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전투용 무인 잠수정 UUV인데요. 길이는 한 23m. 네, 배수량은 60톤 정도 됩니다. UUV의 가장 큰 장점은 리튬 전지 체계를 적용해서 수중 작전 지속 일수를 최대한으로 늘렸다는 건데요. 지금 현존하는 UUV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이 미국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UUV인데 동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잠수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유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함과 착함을 분리할 수 있도록 경사형 활주로가 설치가 돼 있고, 만재 배수량은 41,500톤 정도 되고, 함 길이는 240m, 폭은 60m 정도 됩니다. 다양한 유인기와 무인기를 복합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의 그 독도함이나 마러더함이 가지고 있는 상륙 모함의 기능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요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미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계는 마러더함하고 독도함을 실제로 설계하고 건조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전장 상황이 좀 많이 급변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드론 항공모함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드론 항공모함도 나중에는 좀 개발을 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저희가 중장기 목표로 드론 모함을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 내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돼서 병력 자원 모집이 어려운 나라가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한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개인적으로 뵙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출연하시는 걸로. 이거 바로 이거 찍어 놓으세요. 이거 약속 한번 하는 걸로.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으로서의 어떤 각오 이런 것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요 2030년까지 글로벌 10대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하나 방산 3사의 모습을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